현재 주식시장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다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며 투자자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변수는 그 누구도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단기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이어질지 판단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시점입니다.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당시에도 국방력의 차이로 인해 금방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전쟁의 향방은 결국 아무도 몰랐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쟁 발발 후 초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평균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대부분의 수익률이 다시 플러스권으로 회복되었던 기록이 있어 시장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 증시도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논리가 작용하며 잠시 긍정적인 반전의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면서 플러스권에 진입했던 코스닥 지수마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타격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으며 추가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한발이 남아있다는 발언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수주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우 강경한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양측의 대립은 타협점을 찾기 힘든 극한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인 해상로 봉쇄 가능성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의 이슈가 본격화된다면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자극이라는 거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 자명하여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 지역의 생산시설 중단 여파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비료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까지 덩달아 요동치고 있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우리 증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한국 증시 첫날 반응에서 보듯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히 주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사태가 해결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격적인 흐름은 사태가 조기에 타결될 경우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단기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당분간은 시장을 관망하며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에서 3조 8천억 원가량을 팔아치우고 선물 시장에서도 1조 5천억 원의 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역대급 매도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종목들에 집중되어 지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아와 현대차 등 자동차 대표주들도 외국인들의 매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전방위적인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주요 방산주들까지도 외국인 창구를 통해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와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 SDI 등 다양한 섹터의 대형주들에서도 일부 매도 물량이 잡히며 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수 하락과는 반대로 상당히 강한 급등세를 보이며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을 상당 부분 채워놓은 상태라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크지 않은 국면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 액티브 펀드의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를 더 담기보다는 비중을 유지하거나 소폭 정리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관 수급으로 잡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대형주를
더 사기 힘든 자금들이 결국 SK스퀘어나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하고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내 시장을 일부 정리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체의 펀더멘털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1분기 디램 가격은 당초 예상했던 20에서 30%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어 90% 가까이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분기 대비 1분기 가격 상승폭이 매우 가팔라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는 여전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결국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국내 시장에서 뚜렷한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 시점을 잘 포착하여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전쟁 여파에 대해서도 각 섹터별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극명하게 갈리므로 이를 세심하게 선별하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던지는 3조 8천억 원 규모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며 오늘도 역대급 거래 대금이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이 수조 원의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내부적인 양회 이슈 덕분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제 쉬었던 하락분을 오늘 한꺼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또한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전 세계 증시가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에 따라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새로운 공습 소식이 들려오면 반등하던 주가도 다시 투매로 이어질 수 있어 오후장의 수급 변화를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증시에는 고객 예탁금이 119조 원까지 올라와 있어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낼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사거나 상장 지수 펀드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며 외국인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고객 예탁금의 증가 속도가 이를 압도하고 있어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 잔고의 비율을 따져보아도 과거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만큼 높지 않아 시장의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시장에서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는 극단적인 투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다소 낮아 보입니다. 오히려 현재의 하락 구간을 매도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며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나타날지 시장 참여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과 관련된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시장에 전해지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전쟁의 수혜를 입는 섹터와 피해를 입는 섹터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첫날의 흐름을 지켜보며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하락을 보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며 6%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들은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가장 1차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는 적극적인 방어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관망하거나 일부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마저 수천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시장의 하락 압력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업종별로는 정유와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며 인공지능과 해운 섹터와 함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방산 섹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강력한 모멘텀을 얻게 되며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유도미사일과 방어체계를 생산하는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전쟁 상황에서 그 가치가 부각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해운주들 역시 중동 해상로의 불안정성이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등이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내 해운사들이
컨테이너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도 있어 단순한 테마성 급등인지 실질적인 수혜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뇌동 매매보다는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에서는 윤활유와 액화석유가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되며 강세를 보입니다. 종합 물류 기업들과 자원개발 관련 종목들도 공급망 차질 우려 속에 주가가 동반 상승하며 시장의 소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업종 내에서는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 같은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대형주 위주로 투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오늘도 시장의 주요 픽으로 거론되며 하락장 속에서도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의 드론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인기 및 드론 관련 테마주들도 장중 변동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비료와 사료 관련 종목들은 곡물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 우려가 겹칠 때마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테마성 흐름을 다시 보여줍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귀금속 관련주 중 일부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리스크 회피 심리를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섹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정보기술 대표주들의 급락으로 인해 매우 무거운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최근의 반등세를 뒤로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 자유롭지 못해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중동 지역에 대한 매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급락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는 것은 펀더멘털의 훼손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수급 꼬임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섹터의 이번 급락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분할 매수 시점을 노려봐야 합니다. 증권업종은 시장 거래 대금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에 따른 센티먼트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주처럼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섹터들은 이번 기회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며 숨고르기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항공주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우려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며 여행 및 호텔 레저 업종과 함께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건설주 역시 중동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정체되거나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수출 지표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와 모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턴어라운드 신호가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믿음을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 확충은 글로벌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화두이기에 전선 및 변압기 관련 종목들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변압기 시장에서는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LS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대형주들이 글로벌 수요 폭증에 힘입어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도 전력망 확충 테마에 힘입어 긍정적인 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입니다. 현재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섹터 중에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내수 플랫폼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내수 대형주들이 오히려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밀리며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쟁과 같은 거시적 악재 앞에서는 개별 기업의 호재나 가치보다는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뛰어들어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인내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버텨야 할지 매우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현재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추가 하락에 대비하여 비중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역사적으로 첫날의 투매는 이후 두세 차례의 추가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증시의 격언을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장에 일부 현금을 확보하셨다면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로운 상태에서 다음 대응책을 고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시장에 맞서기보다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정부에서 20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지만 실제 시장에 유입되는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기관이나 정부 자금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자들은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들 때까지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살되었다는 뉴스가 한때 들려오기도 했으나 사태의 전개 속도가 너무 빨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미군 대사관 공격 소식 등은 여전히 확전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상군 투입 없이 이란의 해군 기지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사태는 의외로 조기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3주 이상 장기화된다면 에너지 수출 차질로 인해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저장해둔 원유 잔고가 바닥나는 시점인 30일 전후가 이번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증시의 반등 여부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빠르게 외교적으로 타결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전까지는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란과의 물밑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극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면 억눌렸던 증시는 그 어떤 때보다 강한 탄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낙관론에만 의존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공격적인 수익률 추구보다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어적인 운용을 통해 시장의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언제나 확률의 게임이며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에서는 본인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 투매에 가담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리한 물타기를 하는 행위는 소중한 계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 점검해보고 보다 견고하고 균형 잡힌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핵심 수출주들의 경쟁력은 여전하기에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금 주도주의 위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 이건이 준비한 투자 원칙과 기계적인 수익화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계좌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확률의 영역이기에 감에 의존하는 투자를 버리고 필승 공식에 따라 대응하는 습관을 들여야 성공합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진행될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과 저평가 우량주를 선별하는 눈을 확실하게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강의에만 그치지 않고 배운 원칙을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라이브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딱 2달만 집중해서 공부하신다면 이후에는 어떤 뉴스가 터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본인만의 소신 있는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가 바로 진정한 고수와 하수가 나뉘는 시점이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된 투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검증된 원칙과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드는 즐거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에 집중할 때 비로소
남들과는 차별화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신다면 분명 머지않아 좋은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이건희,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안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를 시작하여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일 등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장 분석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